9번. 9번은 인수부 저거를 이제 이 W라고 하는 거 있지. 뭐 고등학교 때 오메가라고도 배우는데 일단 W를 할게 나는. W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W 3승은 1이라는 거 알 수 있지. 왜냐면 근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할 수 있지.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잖아. 그래서 항상 요식을 하나 가져가는 거야. 요식. 자, 그 다음에 저 인수분해해. 자,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하면은 지금 여기서 근이 0이 되려면 x에서 1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문제에서 이 방정식의 근 중에 w는 1이 아니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게 w를 아니지 당연히. 그러니까 w라고 하는 근은 생각을 좀만 해보면 이쪽에서 얻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 즉 보면은 얘가 0이 되게 하는 근 중에 w가 있었던 거야. 그러면 w를 다시 또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그럼 여기서 얻어지는 식은 w제곱 플러스 w 더하기 1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식을 하나 또 얻어낼 수가 있는 거야. 그지? 나오더라도 이 뒤에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w가 1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거 두 개 가지고 푸는 거고, 이 오메가 즉 이 문제는 주기가 3이다 라는 걸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 3개씩 계산할 때마다 똑같은 값이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아. 자,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 자 보면 w 플러스 자 앞에서부터 3개씩 계산하면서 규칙을 찾는 거야. 자 w 3승은 아까 위에서 1이었지. 플러스 그럼 w 5승이지. w 5승은 w 3승에 w 제곱이라 할 수 있어. w 3승이 1이었으니까 w 제곱이 돼. 아 그럼 이렇게 앞에 3개 앞에 w 1승 w 3승 w 5승 이렇게 계산한 게 아까 여기서 보면 얼마야? 0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이런 식으로 3개씩 끊어서 계산하면 다 0이야. 이런 식으로. 뒤에 봐봐. 뭐 있겠어 뒤에. 6승, 7승, 8승 있지 않았겠어? 그지? 그러면은 그치? 아 이게 지금 홀수로 가지 홀수로. 홀수로 가니까 W 7승, W 9승, W 11승 이렇게 쓰겠지. 그러면 W 9승은 또 W 3승을 세 번 곱한 거라서 이거 1이야. 1이고 얘는 뭐랑 같아? W 7승은 W 6승 곱하기 W잖아. W 6승은 W 3승을 뭐 한 거야? 제곱한 거야. W 3승이 1이잖아. 1이니까 이건 그냥 W랑 같고 마찬가지 이거는 W 11승은 얘는 W 9승에 W 제곱 곱한 거지. 근데 9승이면 W 3승을 또 3승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또 1인 거지. 그래서 W 제곱이랑 같아. 그럼 이것도 얼마야? 결국 이거랑 같은 거야. 이걸 다 더한 거니까 0인 거야. 이런 식으로. 3개씩 더하면 0이었으니까 우리는 3개씩 묶었을 때 이제 몇 묶음이 나오는지를 살펴봐야 돼.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홀수가 우리 홀수를 이렇게 쓰거든. 이렇게. 그러면은 n이 1이면 1이지. 첫 번째 홀수. 그럼 2021로 저기 끝나는 거 보니까 또는 2021이 나오려면은 n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나 생각해봐. 1, 0, 1 집어넣어야 되나? 2 곱하면 2022에다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왜 안 지워져? 지금 n이 2022일 때 2021이라는 홀수가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 홀수가 몇 개 있었다는 거야. 홀수가 2020 여기다 2022가 아니지. 얼마 집어넣었다고? 1022. 그래서 여기에 1022가 들어가야 이 홀수가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아 나 왜 그래? 11 아저씨 11 이렇게 집어넣어야 이게 나오는 거지 이게. 그지? 그러니까 지금 저 위에 홀수가 1부터 1011까지 그러니까 이 홀수가 위에 여기 보면 이게 1011개 있었던 거야. 1011개. 그러면은 1011개라는 저 숫자를 3개씩 묶어야 되니까 3으로 나눠. 3, 3은 9, 11, 3, 3은 9, 21, 3, 7에 21. 딱 떨어진다. 딱 떨어지니까 3개씩 완벽히 다 묶여서 337묶음이 나오는 거니까 답은 0이 되겠지. 다 0이니까 다 더하면. 이렇게 보고 자 넘어가자. 그 다음에 이제 좌표 평면에서 어쨌든 이렇게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을 물어보잖아. 그러면 그냥 가장 일반적인 풀이는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이렇게 이게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어. 그치? 그래? 이렇게 보면 그럼 여기다가 점을 대입해. 2,0부터 4 플러스 2a 플러스 c는 0 이렇게 식 나오지. 0,3 대입해. 9 플러스 3b 플러스 c는 얼마? 0. 4,2를 대입해. 그럼 16 더하기 4니까 20
플러스 4A 플러스 2B 더하기 C가 얼마? 0. 이렇게 식 3개 나오지. 그래서 이 식 3개 가지고 연립하는 거야, 지금부터. 연립해서 풀면은 A, B, C가 구해지겠지. 그래서 만약에 두 식을 빼면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나오지. 둘이 빼면 마이너스 5에다가 2A 마이너스 3B는 0 이렇게 식 나오지. 그래서 2A 마이너스 3B는 넘기면 5 이렇게 식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뺄까? 이렇게 빼보면 뭐가 나오니?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빼면은 마이너스 4A, 빼면은 플러스 B는 0. 넘겨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식이 하나 나와.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연립해. 그래서 1번에다가 1번식에 2배를 해서 2번이랑 더하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1번을 2배 해봐. 그럼 4A 마이너스 6B 10. 여기 마이너스 4A 플러스 B는 11. 둘이 더하면 이제 A가 날라가지.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5B가 둘이 더했으니까 21. 숫자가 불안한데. 그래서 이제 B가 일단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5분의 20 넘기고 나누면 여기 지금 둘이 더했나? 더했잖아. 아니 맞는데? 둘이 더하니까 뭐 나와? 둘이 더하면은 아까 뭐였어? 마이너스 5B 그게 얼마야? 더하면 21. 그럼 B가 마이너스 5분의 21 이렇게 나오나? 그래서 B 구한 거를 또 집어넣어야 돼. 맞겠지? 그래서 지금 A랑 B 구해지. 잠깐만. B를 맞아. 그 다음에 이제 B를 어디다 집어넣을까? 우리 A 찾아야 돼. A. 여기다 집어넣는 게 만만하겠다. 그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4A 넘기자. 11 플러스 5분의 21이야. 여기가 이게 이제 5분의 55잖아. 딱 5분의 76.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4로 나눠봐. 그럼 A는 5분의 76을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5분의 4로 약분되니까 저게 마이너스 5분의 4로 약분되니까 4, 1은 4, 4, 9, 36 이렇게 돼. 자, 그래서 결론 봐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뭐만 찾았냐면 A가 마이너스 5분의 19 나오고 마이너스가 왜 안 보여? 자, 이렇게 나오고 B가 마이너스 5분의 21 나왔거든. 우리한테 물어본 게 원의 중심좌표지. 원의 중심좌표는 공식이 나름 있어. 이게 요 자리지, 요 A. 요거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돼. 이 B 있지. B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심 P, Q는 A를 뭘로 나눈다고? 마이너스 2로 나누고 B를 뭘로 나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돼. 완전 제곱식 만들면 그렇게 나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A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결국 10분의 19가 돼. B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결국에 10분의 21이 될 거야. 중심이 10분의 19, 10분의 21 나오거든. 둘이 더하는 게 답이지. 그럼 10분의 얼마야? 40? 답은 4. 이렇게 나온다는 게 알 수가 있지. 이렇게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 그 다음에 우리는 11번 여러분들 해보고 12번을 봐야 되나? 12번? 자, 12번은 최대 최소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내부 영역에서 최대 최소니까 일단 첫 번째 경계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 그 다음 두 번째 내부. 그래서 우리 임계점 따져야 되는 거지. 우리 하는 대로 순서대로 하자. 우리 맨날 어떻게 했지? 내부에서 임계점 조사했었지. 임계점. 이때는 임계점 조사를 했었어. 그러면 이때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보다 작다. 이때 조사하는 거고, 또 이제 경계에서 조사하는 거지. 경계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 여기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지. 내부랑 경계로 나눠서. 자, 그러면은 일단 내부에서는 임계점을 조사하는 거니까 저걸 x로 미분하고, 여기가 2x 플러스 2가 되고, y로 미분하면은 2y 플러스 2가 돼서 얘도 0, 얘도 0이 되려면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나오는데 이게 내부에 있는지 확인해야 돼. 근데 이제 원 내부에 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있어 지금. 그치? 충분히 있어. 그래서 내부에 있는 임계점을 대입해서 함수값을 구하는 거지. 이거 여러분들이 구하면 마이너스 2 나올 거야. 그럼 요거 하나 일단 챙겨놓고, 그 다음 경계지. 자, 경계에서 조사하는 건데 이게 지금 저 식에 보여.
대입해버려 여기다가. 대입. 그럼 f의 x, y는 식이 뭐만 남아? 2의 x 플러스 2y. 요거만 남지.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쨌든 이걸 만족하는 x, y를 가지고 이거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거니까 여기서 일단 코시가 가능할 것 같은데 코시. 왜냐면 제곱의 합과 1차식이잖아. 그러면 2x 플러스 2y의 전체 제곱은 그거 하나 갖다 하고 제약 조건 여기다 붙여주고 그다음 여기다가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코시 쓰려면 여기 2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 있어야 이 코시 부등식이 완성이 되겠지. 그럼 4 더하기 4니까 8 곱하기 이게 위에서 8이었지.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2x 플러스 2y의 제곱이 되고 이거 64니까 왼쪽이 2x 플러스 2y는 범위가 어떻게 나와 이제 88에 64니까 얘 나오는 범위가 잠깐만 4 더하기 4 88에 64 8 나 뭐 야 여기다 여기 뒤에 이거 왜 안 썼니 8 정신이 없네. 다시 아까 요 자리에 우리 8 집어넣었으니까 함수식이 이렇게 되지. 8 여기 안 썼어. 집어넣으면 8 더하기 여기가 이제 8 더하기 2x 더하기 2y가 되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의 최대 최소를 찾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 더해주면 돼? 8 더해주면 되지. 8 더해주면 돼. 자 그럼 여기 이제 다시 와봐. 64니까 8에서 마이너스 8이야 이렇게. 그럼 이제 요거의 최대값은 8이지 8. 근데 8에다 뭐 더해야 돼? 여기 위에 보면 초록색 8 더해줘야지. 16.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이지. 거기다가 8 더해줘야 돼. 그럼 얼마 나와? 0 나와. 그래서 우리가 경계 부분에서는 저 등식이랑 똑같은 게 저기 있으니까 함수에 대입해놓고 8 더하기 2x 더하기 2y의 최대 최소를 코식을 이용해서 찾은 거야. 그럼 전체적으로 최대값은 제일 큰 거니까 요게 제일 크네. 그리고 최소값은 이게 제일 작아. 마이너스 2가. 그래서 답은 둘이 더하면 14라는 거 알 수 있지. 답은 이제 A번.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13번은 이제 합성함수 미분이야. 합성함수 미분이니까 이제 수형도 여러분들이 잘 작성해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G를 미분하는 거니까, G는 처음에 보면은 F랑 동급이네. 그럼 얘가 이제 G랑, 그지? F랑 동급이야. 그래서 얘네들 문자가 처음에 X랑 Y로 이루어져 있었겠지. 딱 분위기를 보고 가야 돼. X, Y 이렇게. F가 X랑 Y에 대한 함수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그걸 다시 T로 이렇게 매개한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G 프라임 지금 T를 구하면 돼. 그리고 T에다가 뭐 집어넣는 거야? T에다가 0 집어넣는 문제야. T에다가 0. 자, 그럼 T가 0일 때 봐봐. X 얼마야? 여기다 대입해봐. T가 여기서 보면 0이면 X는 1이고 T가 0이면 Y는 0이야. 이렇게. 그치? 여기서 좀 구한 거지. 이쪽에서. 자, 그러면 G 프라임 T를 구할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F를 X로 미분하고 X를 T로 미분하면 2지. 편미분. 지금 이제 1변수 미분하고 마지막에. 그 다음에 어쨌든 F를 Y로 편미분하고 Y를 T로 미분하면 1 이렇게 돼. 여기는 이제 fx로 미분한 거에 뭐 집어넣는 거야? 1,0 대입하는 거고 2. f를 y로 미분한 거에 1,0 대입하고 이거지. 이거 구하는 거지. 그래서 위에 지금 x로의 편도함수, y로의 편도함수 다 나와 있으니까 대입해. x에 1, y에 0. 그럼 여기 6 될 거야. y 여기도 대입해. x에다가 1, y 0 대입하면 여기가 1 플러스 0. 그럼 또 여기가 1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가 1. 그래서 답은 7 이렇게 나올 거야. 답은 B번 이렇게 나오지. 합성함수 미분이었고. 그 다음에 14번은 뭐 이제 어렵지 않은 변수 분리형 미방이니까 여러분들 좀 해보고. 그 다음에 15번. 15번은 이게 먼저 X로 적분이 안 돼. 그래서 이제 Y로 먼저 적분해야 되니까 이거는 순서 변경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0 숫자 함수니까 스킬을 쓸 수 있는 형태야. 스킬로 인테그랄 0 집어넣으면 0. 1을 집어넣으면 1. 인테그랄 0이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알다시피 x는 루트 y니까 바꿔야 돼. y는 x제곱. 그래서 이렇게 놓고 y에 사인 x 5제곱. 그리고 순서 바뀌었고 dx. 자, 적분 들어가는 거야. 자, 적분하면은 얘 y로 적분하는 거니까 2분의 1 바깥으로 빼내고 2분의 1 y 제곱이지. 거기 이거 들어가고 이거 들어가서 빼니까 x 4승 곱하기 사인 x의 5제곱의 dx. 자, 그럼 이거는 밖에 미분한 게 걸려 있으니까 바로 적분하자.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코사인이지. 코사인 x의 5승. 그럼 이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x 5승에다가 5x 제곱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앞에 붙여줬고 5가 나오는데 여기 5가 없으니까 이렇게 붙여주고.
그리고 우린 여기서 0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들어가겠지. 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 이렇게 할까? 10분의 1로 바꾸고 뒤에 구간을 이렇게 바꾸자. 그럼 0 집어넣으면 코사인 0은 1이니까 이렇게 되고 빼기 10분의 1에 코사인 1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답을 찾으면 답이 D번인가? D번? 답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넘어가자. 그 다음에 16번. 16번은 또 최대값 구하는 문제네. 그럼 이거는 제약 조건 하나 있고 이거의 최대치수 물어봤으니까 우리 뭐 쓸 수 있어 이거? 라그랑지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약 조건 넘기면 이렇게 되지. 넘기면 일단 저것도 이렇게 되고 하자. 라그랑지 하자. 자, 이건 제약 조건 x로 미분하면 2x-1이야. 그리고 미분하면 2y지. 그게 란다에 여기 이제 x로 미분하면 y, x 이렇게 되지. 요거 미분한 거지. 근데 여기서 식 연립하는 거 너무 힘들면 이런 방법이 있었어. 얘네들이 지금 종속 관계라는 거니까 여기 연립하는 거 너무 힘들면 행렬식으로 가도 돼. 이렇게. 종속이니까 행렬식 뭐 내야 돼? 0 돼야 돼. 연립하는 거 너무 힘들면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어, 분명히. 자, AD 해봐. 그럼 2x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y 제곱은 0 해서 이렇게 관계식이 나오지. 그러면은 잠깐만 AD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C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얘하고 이제 누구를 연립할 거냐면은 우리가 여기 요 식이랑 잘 연립을 해야 되거든. 저기다가 연립을 해서 좀 소거할 수 있는 게 2배를 하면은 만약에 저거 2배를 하면은 y를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하자. 여기서 요 식으로 요 2배 해봐. 2x 제곱 플러스 2y 제곱 마이너스 2x거든. 그럼 둘이 만약에 더해버리면 y가 없어지지 않나? 4x 제곱에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치? y 날라가지, 그치? 그럼 여기서 x로 묶으면 4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자, 그럼 x가 0 또는 뭐 나와? 4분의 3 나와. 자, 그럼 이제 y를 구하러 가자. y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할까? 어떤 식으로? 이걸로 구할까? 또 이걸로? y도? 여기서 구할까? 자, 일단 x가 0일 때야. x에다 0 집어넣으면은 y도 0이야. 그래서 일단 이 좌표가 최대 최소가 될 수 있는 후보 중에 0,0이 하나 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4분의 3일 때. 그럼 대입하면은 y 제곱 더하기 4분의 3 집어넣으면 16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3이지. 그게 0 돼야 되니까. 그럼 이게 16분의 12잖아. 4 곱하면 16분의 마이너스 3. 그치? 넘겨봐. 그러면 여기가 16분의 루트 3, 일단 16분의 일단 3이 돼. 이렇게. 그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좌표는 4분의 3, 요거하고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이렇게 나와. 이런 식으로. 일단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제 이걸 다 뭐 해야 돼? 지금부터 대입해야 돼. 지금 계속 이렇게 풀고 있지만 머릿속에서 다른 방법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 대입해봐. 그러면은 해봐. 하면은 x, y가 될 수 있는 건 0 그리고 또 뭐 돼? 이거 다 대입해. 대입해봐. 얼마요? 16분의 야, 어차피 지금 뭐야? 최대만 찾는 거잖아. 3루트 3. 이게 최대겠네. 어차피 밑에 거 곱해봤자 마이너스잖아. 이거 곱해봤자 마이너스니까 16분의 3루트 3이 최대야. 답은 A번. 됐지? 넘어가자. 17번은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다. 18번은 여러분들이 하기엔 좀 그럴 수 있으니까 내가 하고. 자, 18번에 우리 멱승 나왔다 이거. 아, 어렵지 이거 멱승. 유형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일단은 고유치를 구하러 가. 그럼 일단 고유 방정식을 구해야 되잖아. 란다 제곱. 고유치를 구해서 이제 푸는 게 이게 딱 봐도 규칙은 아니요. 그치? 아니야. 그래서 일단은 고유 방정식을, 그러니까 고유치를 한번 일단 구해봐. 란다 제곱에 트레이스 얼마야? 1이지. 그럼 마이너스 란다. 그 다음에 행렬식 AD 마이너스 BC 하면 이거 떴어. 친구가 필요해. 자, K1리미터 정리. A 집어넣어. 친구가 필요해. 양변에 뭐 곱해? A 플러스 I를 곱해. 친구가 필요해. A 플러스 I.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I는 0. 친구가 필요해. 그럼 뭐야? A 3승 마이너스
맞지? 플러스지. 0 이렇게 되지. 이렇게 돼. 친구가 필요해. 그러면 이제 A 3승은 얼마야?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 단위행렬이 좋으니까 A 6승은 I가 될 거야. 이렇게. 찾았다. 단위행렬 나오는 거 찾았다. 6승이야 나오는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2021을 나눠. 뭘로? 6으로. 나누자. 2021을 6으로 나누면 63 냉면. 그래서 63 18이니까 22. 그 다음에 63 18. 여기가 41. 66에 36. 나머지가 5야? 나머지가 5? 그러면 A의 2021승은 저기 나머지만 보면 돼. 나머지 5지. 얘랑 같은 거야. 왜냐면 지금 A의 6승에다가 6으로 나누니까 몫이 336 나왔어. 나머지가 5승이지. 근데 어차피 이 A 6승이 뭐였어? I였어. I. I는 몇 승에도 I잖아. I랑 A 5승 곱해도 그냥 A 5승이지 뭐. 그래서 I가 나왔으니까 6으로 나눈 거고. 그래서 나머지 A 5승이랑 같은 거야. 자, 근데 A 5승을 찾을 건데, 자, 요거 이용하자. 그럼 얘는 A 3승에 A 제곱이라 쓸 수 있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I에 A 제곱이라 쓸 수 있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A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A 제곱. 맞나? 나 잘했나? A에다가 마이너스 A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요거 제곱해. 제곱하고 뭐 하면 되겠지. 제곱이니까 한 번 더 곱하면 되지 않을까? 3, 1. 일단 A 제곱 구할까 얼른? A 제곱. A 제곱은 3, 1, 마 7, 마 2. 3, 1, 마 7, 마 2. 그러면 행열하면 9 마이너스 7이니까 2. 행열하면 3 마이너스 2니까 1. 마이너스 7, 21. 18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3. 7 플러스 4니까 11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근데 거기에 뭐 붙여야 돼? 마이너스 붙여야 돼. 우리 마이너스 A 제곱이잖아. 마이너스 A 제곱은 뭐 답은 나왔는데 이렇게 3 마이너스 10 이렇게 계산 잘했나? 잠깐만 여기 틀린 것 같은데 맞나? 마이너스 여기 아까 여기 뒤 부분 마이너스 7 플러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인데 여기 계산 잘못했어. 이쪽에 마이너스 3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들어가니까 3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걸 지금 다 뭐 하는 거야? 이 원소를 다 더하는 거네. 원소를 다 더하는 문제였구나. 그지? 다 더하면은 얼마야? 6에다가 마이너스 3 나오나 3. 3 이렇게 나온다. 맞나? 다 더하면? 아닌 것 같은데? 나 어디 계산 잘못한 것 같아. 여기 잘못 구한 것 같은데? 맞나? 행렬해봐. 그거 어떻게 돼? 마이너스 21 플러스 14. 계산 어떻게 한 거죠 도대체? 마이너스 7. 그래서 아까 여기가 잘못됐다. 마이너스 7이야 7. 계산이 계속 틀리네. 마이너스 곱하면 여기 얼마 나와? 7 나와 7. 7 그러면 얼마야? 이거 다 더하면 다 더하는 거지. 10 답은 7 이렇게 나오나 7.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를 모든 원소의 합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이렇게 하자. 아니면 여기서 아까 A 제곱 이거 구하는 거죠. 마지막에 아까 문제가 요거 구하는 거죠. 요거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거 구한다고 생각해도 돼. 너 이거 넘겨도 되지. 이게. 넘겨도 돼. 넘겨서 요거 구해도 되겠지. 자, 그렇게 보고 우리는 19번. 19번은 A의 고유치를 한번 구해봐요, 여러분들. 고유치 구할 수 있겠지? A 고유치가 3, 3 나오고 B의 고유치 열심히 구해봐봐. B의 고유치를 구하면 B의 고유치가 아마 2하고 3 나올 거야. 그러면 A n승의 고유치는 이거고 B의 n승의 고유치는 이거지. 그래서 트레이스 A n승은 3의 n승 더하기 3의 n승이 되니까 2 곱하기 3의 n승이 되고 트레이스 B의 n은 2의 n승 더하기 3의 n승 되겠지. 자, 그래서 극한무 구하는 문제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서 트레이스 bn이 2의 n승 더하기 3의 n승 이건 2 곱하기 3의 n승 이렇게. 그래서 이걸 극한 구하는 문제니까 힘이 약한 거 날리면 돼. 이것도 똑같아. 날리고 개수분의 개수 여기 3의 n승 3의 n승 똑같으니까 답은 2. 그래서 답은 B번 이렇게 골라내면 돼요. 넘기자. 자, 넘겨서 20번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 답지 보고 좀 해봐봐. 이거 넘겨서 넘겨서 B 구하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답지 있는 것처럼 묶어가지고 역행률 구하고 해서 트레이스 구하는 식으로 한번 해봐봐. 자, 넘어가자. 그 다음에 21번.
자, 21번은 얘가 지금 뭐야? 상수계수를 갖는 미분방정 이계 미방의 비제차야. 비제차. 근데 저 x가 간단하단 말이지. 일단 해보자. 일단은 그래도 해봐. y는 yc 더하기 yp를 구하는 거니까 yc는 우리가 여기 중근 갖는 거 보이지? t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은 0. 마이너스 2 나오니까 상수계수니까 자 yc 부분은 c1의 2의 마이너스 2t 2x 독립변수 지금 x니까 x에 플러스 c2에 x를 곱해야지. 그리고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비제차 그러니까 yp 구하러 가야 돼. 자 역연산자로 그냥 구하자. 그냥 구하면은 여기가 4 상수항을 먼저 쓰기로 했었지. 근데 4로 먼저 쓰자. 그럼 4 플러스 4d 플러스 d의 제곱 분의 1에다가 여기 이제 x. 자 4로 묶어내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가 1 플러스 d 플러스 4분의 d 제곱의 1의 x. 자 그 다항식에서 역연산자니까 올리면서 저거 올리면서 가운데 부 바꾸고 너 관심 없고 그냥 x. 그러면 4분의 1에다가 여기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게 납니다. 이게 특수네. 그래서 갖다 놔. 4분의 x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자 그러면 다 구해졌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거 찾으러 가야 돼. 내가 싫어하는 거 C1, C2. C1, C2 역시나 마찬가지로 초기 조건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이 열심히 구해 보십시오. 구하면은 C1이 나는 컨닝을 하겠어. C1이 4분의 5가 나오나 봐. 4분의 5. 그 다음에 C2가 4분의 17이 나오나 봐. 이렇게. 그래서 마무리 해봐 여러분들. 여기다 여기다 이제 1 집어넣으면 되겠지. 1 집어넣으면 답이 2번 나오나 봐. 2번. 그러니까 알파벳 2번 이렇게. 자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22번. 자 이거는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응? 콧이 아니야 콧이? 콧이 비제차네. 콧이 비제차야. 그럼 푸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죠. 상수계수로 바꿔서 푸는 방법이 있었고 런스키안 있었지. 런스키안. 근데 이게 아마 상수계수로 바꾸면 이게 우리 치환해야 되잖아. 예를 들면 이제 2의 x를 ln-t로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풀잖아. 뭐지? 뭐 이게 치환해서 풀어야 되는데 치환하면은 식이 나오나? 내가 지금 뭐라 그랬지? 2의 x를 우리 막 치환해서 풀어야 된다고. 근데 이거는 론스키안 해도 금방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론스키안 할게. 난 론스키안? 론스키안? 론스키안 어떻게 이거? 얘가 보조방정식이 여러분들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가 t 마이너스 1에다가 t 마이너스 3은 0. 뭐 시간 충분해 여기. 할만해 여기. 1, 3. 그러면 얘도 이제 그 뭐야 비제차니까 다 구해야 되지. 이렇게 yc 쪽은 c1에다가 지금 저게 콧이니까 다항식으로 가야겠지. 플러스 c2의 x의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다항식으로 가져야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yp 부분이지. yp. 자 yp를 론스키안으로 구해보면 자 필요한 재료가 지금 w가 필요하지. 밑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자 yp 구할 때 재료 먼저 구하자. w가 필요해. 그럼 횡령식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였어? 그 제차해를 갖다 놓고 미분. 자 그럼 여기가 3x 세제곱 마이너스 x 3승이니까 2x 3승 이렇게 되고 맞죠? 그 다음에 w1 구하자. 1열 날리고 1열에다 우리 뭐 집어넣어야 돼? 여기 위에 보여? 이 비제차 이 부분. 근데 저거 집어넣을 때 저 집어넣을 때 우리 좀 그 뭐야 아이고 저 x제곱 저 x제곱 때문에 지금 뭐야 비제차인 거잖아. x제곱 때문에. 근데 좀 집어넣을 때 주의사항이 있었지. 요 앞에 뭘로 만들어야 돼? 1로 만들어야 돼. 1로 만들어야 돼. 이게 좀 주의사항이었어. 주의사항. 그 x제곱으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야. x제곱으로 나눠야 돼. 여기조차도 x제곱으로 나누면 얼마야? 1이야 1. 그래서 여기 어떻게 쓰는 거였어? 0 쓰고 1 쓰는 거지. 1을 날리고 0 쓰고 그 비제차에 해당하는 거 쓰는 거였어. 거의 복습해봐 알겠지? x제곱으로 나눠야 돼. 나눠서 앞에 1 만들고 하는 거였지. 아이씨 또 들으면 나오네 이게. 그럼 이제 w1은 x 3승에 3x 제곱 그대로 가고 그럼 ad 마이너스 bc 하면은 마이너스 x 3승 나오고 자 w2 같은 방법으로 w2는 이제 2열 지우고 2열 자리에 0하고 비제차 집어넣고 앞에다가 x랑 1 쓰고 ad 마이너스 bc 하면 x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이제 또 yp를 구하러 가자. yp는 공식이 제차를 놓고, 제차가 아까 x랑 x 3승이었지. 그리고 적분하는 거지. 인테그랄 w분의 w1 dx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w분의 w2 dx 이렇게. 그럼 여기 w분의 w1 집어넣어봐. w가 이거고 w1이 이거야. 간단하네.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여기 w2분의 w분의 w2 w분의 w2가 이거네. 여기는 2분의 1의 x 제곱분의 1이야. 자, 그 계산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그냥 x 제곱되고 적분하면, 자, 여기는 적분하면, 여기 적분하면은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x분의 1이지. 이거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x 제곱. 그럼 이거 마이너스 x 제곱이네. 이렇게 나오네. 자, 론스케안으로 구한 거야. 그래서 여기 yp 자리에 마이너스 x 제곱을 써주면 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초기 조건 있으니까 여기 보면 문제, 이 초기 조건 가지고 열심히 C1, C2를 구해 보시면, 자, C1이 얼마가 나와? C1이 2가 나오는 것 같은데, C1이 2. 그다음에 C2가 1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정답은 y2를 구하는 거니까 계산해 보면 8 이렇게 나올 거야. 답은 C번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 잠깐만 끊었다가 이어서 가자. 우리 23번부터 다시 풀어보면은 x로 미분하고 3x 제곱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6 0 되는 거 찾고, y로 미분하면은 3y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0 되는 거 찾아야겠지. 지금 극대극소 안장점 찾는 거니까 빼서 연립하자. 그럼 이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 다음에 빼면은 3으로 묶으면 여기가 x 마이너스 y는 0 나올 거야. 3 날리고 x 마이너스 y 합차로 인수분해 되지. 이거 여기 합차로 인수분해 하고 는 0, x 마이너스 y로 묶으면 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 그래서 식이 두 개 나온다. 1은 0 해서 첫 번째 식이 x랑 x 마이너스 y가 0 돼야 되니까 이게 결국에는 y랑 x랑 같아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x 플러스 y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두 개 나눠가지고 일단은 임계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럼 요 식을 여기다 집어넣자. 그지? 아이고, 뭐야, 넘어갔어. 어디야? 어딨어? 여기다. 요거를 다시 집어넣어. 여기다가 집어넣자.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요게 인수분해가 안 되나? 3, 1, 3, 2 안 되고 2, 3으로 되나? 2, 3도 안 되는데? 3, 2. 그러면 여기가 6하고 3. x 집어넣으면은 나 지금 잘못 썼죠? 자, x를 집어넣으면은 3x 제곱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은 0이지. 3으로 약분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그럼 인수분해가 되네. 이거는 x 마이너스 2에다가 x 플러스 1은 0. 그럼 x는 마이너스 1하고 2가 나와. 그럼 좌표가 임계점이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다시 y랑 똑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지. 임계점 두 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임계점을 찾아야 돼. 그럼 여기서 식을 고쳐. y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그래서 요거를 또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지. 3x 제곱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3x 제곱 전개하는 거야. 3x 마이너스 3은 0. 다 약분하면은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 나와. 여기서 이제 근해 공식을 써야 돼. 근해 공식 쓰면 x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나올 거야. 그러면 좌표가 뭐 나와? 이제 x가 2분의 좀 숫자 그러네. 루트 5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여기가 좀 숫자가 좀 그렇다. 이게 뭐 나오냐? 이게 2분의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그 다음 또 하나 나오는 게 여기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를 x에 집어넣으면 여기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가 나올 것 같아. 이렇게. 그럼 임계점이 총 4개 나오네. 그 중에 이제 극대극소 안장을 찾는 거니까
요거 찾는 방법은 판별식을 이용하는 거지. 판별식이 이제 x로 2번, y로 2번 빼기 x 1번, y 1번의 제곱이지. 그럼 x로 2번 미분하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 보이는 요 식을 x로 2번 미분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6x. 그 다음에 요 식을 이제 y로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지. 그럼 6y가 되지. 그 여기가 6x랑 6y가 곱해지니까 결국에 36xy가 되는 것 같아요. 판별식이. 그 다음에 요 식을 이게 x로 미분한 거니까 한 번 더 y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3. 그 제곱이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 지금 이게 판별식이야. 이 판별식에다가 이 점들을 다 대입하는 거지. 임계점. 그러면 해보면 그 이제 판별식에다가 요거 집어넣으면 양수 나와. 양수 나오니까 어디다 또 집어넣어야 돼? 2번 미분한 거 집어넣어야 되지. 2번 미분한 게 아까 뭐였어? 6x였어. 6x에다가 x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잖아. 2번 미분한 건 뭐가 나와? 음수가 나와. 그럼 이제 요 점은 무슨 점이 되는 거냐면 극대가 되는 거지. 극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야 돼. 판별식에다가 2,1을 집어넣어. 그럼 양수 나와. 그리고 2번 미분한 게 아까 6x잖아. 집어넣으면 12니까 양수 나와. 요 점은 2번 미분한 게 양수니까 극소가 되는 거지. 자, 마지막으로 판별식에다가 이건 여러분들 근사값 계산해서 해봐야 돼. 루트 5를 한 2.2 정도로 잡고 해. 2.2 정도 잡고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는 거지. 그러면은 이 점들은 다 판별식이 음수 나와. 음수 나오니까 얘네들은 무슨 점이 되는 거야? 그냥 안장점이 되는 거지. 안장점. 결론은 안장점의 개수가 2개. 극대 극소 하나씩 있으니까 A에다가 1, B에다가 1, C에다가 2 집어넣으면 6. 그래서 답은 9 나오는 것 같은데 9. 답은 그래서 알파벳 2번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 넘어가자. 넘어가서 24번. 24번은 얘는 문제 유형이 9에서의 스칼라 함수 면적분이야. 그럼 우리는 9에서 스칼라 함수의 면적분 나오면 벡터 함수의 면적분으로 바꿔서 푸는 게 하나의 방법 중에 있었지. 물론 이제 매개화도 있었어. 매개화. 근데 나는 스칼라 함수의 면적분에서 9가 나오면 벡터 함수의 면적분으로 바꿔서 푸는 걸 좀 연습해보려고 했었지. 벡터장 만들어야 돼. f 내적 n ds로 가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9에서 할 거기 때문에 이 n 벡터를 외워버렸어. n 벡터가 뭐였어? 여기 미분해서 뭐였어? 반지름분의 x, 반지름분의 y, 반지름분의 z로 암기하기로 한 것 같아. 9에서의 이 n 벡터 반지름이 3이잖아. 3분의 x, 3분의 y, 3분의 z로 바로 암기.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일단 ds 여기 들어오지. 자, 그리고 나서 벡터장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 그럼 벡터장을 어떻게 만드는 거였어? 지금 보면은 우리가 원래 지금 여기 적분하려고 했던 요 자리, 적분하려고 했던 스칼라 함수가 요거잖아. 요거 얘가 지금 여기 있는 거지. 원래대로라면 그러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제곱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들기로 했냐면 요 벡터장을 내적을 해서 요게 나오도록 만들어 주는 거였지.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해서 x가 나와야 되니까 3이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3이 있어야 돼. 맞지? 그 다음에 여기는 3 있어야 되고 z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 이거 나오지 않아? 그지? 이런 식으로 벡터장을 만들어 주는 거야. 이렇게 벡터 함수의 면적분으로 굳이 바꾸면 뭐가 좋은 거냐면 어차피 이 9는 지금 폐곡면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벡터 함수의 면적분으로 넘어왔을 때 폐곡면이면 발산정리를 쓸 수가 있어. 그럼 발산정리를 쓰게 되면은 이거의 디버전스를 구하는 거니까 x로 미분, y로 미분, z로 미분하면 요거만 남아. 그리고 dv가 되는 거지.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3 나가고 여기 1만 남잖아. 그럼 결국 뭘 구하는 거야? 3 곱하기 1 남았으니까 9의 부피를 구하면 되는 거지. 9의 부피. 정답은 3 곱하기. 자, 9의 부피 공식이 아마도 4분의 아니죠. 2분의 맞나? 3파이 r 3승 4분의 9의 부피 뭐였어?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었지. 세제곱. 약분되고 그러면 r 자리에다가 지금 3 집어넣어야 돼. 3 집어넣으면 27 곱하기 4니까 108파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정답이 얘는 이제 C 이렇게 되겠죠. 자, 스칼라 함수의 면적분인데 9니까 우린 저거를 벡터 함수의 면적분으로 바꿔서 풀었었어. 넘어갈게. 자, 25번. 25번은 자 그냥 공면적 구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 미분하는 거다. 이거 미분. 우리 공면적 구하는 공식 뭐야 이거. 여기 1 걸고 z를 x로 편미분 제곱, z를 y로 편미분 제곱해서 dy, dx 하는 거였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봐. 그치? 극좌표로 바꿔서 풀어야겠지. 넘어갈게. 그 다음에 이건 뭐냐? 공면이 두 개 있지. 공면이 예를 들면 그냥 저 평면인 거 나도 아는데 공면이 이렇게 두 개 있다고 쳐봐. 이렇게 있을 때 교선이 생기잖아요. 교선. 그 교선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교선 위에 1, 마이너스 1,1에서의 뭘 구하는 거야? 접선을 구해야 돼. 접선. 요 접선을 구해서 원점에서부터 이 접선까지의 거리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지. 이런 문제.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거리 D. 이걸 구하는 문제야. 요거. 먼저 뭐 찾아야 돼? 접선 먼저 찾아야 돼. 접선 어떻게 찾는 거야? 두 공면의 그라디언트 구해서. 외적하는 거지. 그래서 저 그라디언트 구해서 외적을 하면은 첫 번째 저 평면 x로 미분, y로 미분, z로 미분, i, j, k. 지금 다 음함수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바로 미분하면 돼.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잖아. 4z. 약분해도 돼. 법선 벡터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놓고, 우리가 지금 어느 점에서 그라디언트를 구하는 거냐면은 어느 점? 1, 마이너스 1,1에서 구하는 거지. 그럼 얘는 미리 집어넣어 버려. 이렇게. 그럼 1, 마 1, 2가 될 거야. 외적하면은 2, 3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법선 벡터 구하고 있는 거야.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외적,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나 지금 법선 벡터라고 그랬니? 자, 우리 직선의 방향 벡터를 저렇게 이제 외적해서 찾는 거지. 이게 저 직선의 방향 벡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할까? 저 직선의 방정식이지.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 t로 쓸 수 있지. 어떻게 쓸 수 있어? 방향 벡터 쓰고 지나가는 한 점 플러스 1. 지나가는 한 점 이거 쓰면 되지. y 쓰고, y는 방향 벡터 쓰고 지나가는 한 점, 이거 알죠 이거?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z는 방향 벡터 쓰고 t 쓰고 지나가는 한 점 이렇게.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고, 직선의 방정식을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뜻하는 이 상태로 우리가 구했으니까 우리 결국에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 구하면 돼. d는 루트 직선 위에 있는 점을 t로 매개화했으니까 얘하고 원점 빼는 거지. 3t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걸 결국 전개해서 9t제곱 t제곱 4t제곱이니까 14t제곱, 그 다음에 6t 2t 마이너스 4t 그러면은 플러스 4t, 상수항이 1 2 3.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간상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 있었는데 나는 이제 이걸로 한 거야 지금은. 그래서 이제 뭐 하면 돼? 이거의 최소값 찾으면 답이지. 거리니까 최소. 원점에서 직선 위에 있는 점까지 거리 중에 가장 짧을 때를 찾는 거잖아. 최소값 찾는 거지. 그러면은 이걸 미분해봐. 28t 플러스 4야. 0이 되려면 t가 마이너스 28분의 4니까 47에 이렇게 돼. 그럼 t가 마이너스 7분의 1일 때 최소네. 여기서 꼭지점이 생길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마무리는 마이너스 7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 루트. 자, 14 곱하기 49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7분의 4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7로 약분하면은 7분의 2 마이너스 7분의 7, 24, 7분의 2, 7분의 4 플러스 7분의 21 이렇게 되나? 그러면 7분의 19 루트 이렇게 되는 거 맞는지 모르겠다. 마이너스 2 이렇게 유리화해. 7분의 루트 19 곱하기 루트 7 되겠지. 맞겠지? 7분의 루트 19 곱하기 7에 19 곱하기 7 9, 7에 63 7, 1은 7 133
답이 7분의 루트 133이 맞다. 답은 뭐야? A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정리해보고, 자, 그 다음에 27번. 자, 27번은 우리 수업 때 했던 암기. 이게 십자5의 응용 문제야. 십자5. 저 십자5다. 십자5인데 응용된 거니까 공식 이거 있었어. ABC. ABC. 그럼 여기가 2 내려야 돼. 2분의 1에 x제곱, z제곱. 뭐 이렇게 되고, y제곱, z제곱이 이거지. 그럼 A가 얼마야? A는 루트 2분의 1. B, C 다 1이다. 3분의 16 곱하기 루트 2분의 1 A에 집어넣고 B에 집어넣고 1 집어넣어. 답은 유리화를 이거 하게 되면은 3분의 16 곱하기 2분의 루트 2니까 답이 3분의 8 루트 2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27번의 정답은 A번. 이게 우리 언제 했냐면 배운 사람들은 다변수에서 내가 컨닝해 보니까 추가 자료 11번. 추가 자료 11번에 보면은 여기 있어. 11번에 요 문제. 이거 했죠? 그대로 있죠? 3분의 16 A, B, C 있죠 여기? 이렇게 참고 공식이 저거였어. 자, 그 다음에 28번 28번은 선적분이네. 선적분. 자, 그러면 경로를 보게 되면은 경로가 이거 2로 나눠봐봐. 그럼 2분의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타원이다. 타원인데 야, 저는 저거 부등식이야. 그럼 이제 타원의 내부잖아. 부등식이야. 타원의 내부야. 그러니까 여기 다 얘기하는 거야. 그 중에서도 이거 얘기하는 거야. 내 말은 이거 여기 얘기하는 거지. 딱 둘러싸인 여기. 이 둘러싸인 영역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이 영역이라는 말이 그거의 경계곡선이지. 경계곡선. 그러니까 저 곡선 C는 이 빨간색 얘를 얘기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패곡선이라는 거지. 패곡선. 그럼 패곡선에서의 선적분이야. 무슨 정리? 그린 정리 해야지. 그린 정리. 특이점 없잖아. x로 미분하면 2, y로 미분하면 뭐야? 이게 1이야. 빼봐. 그럼 1이네. 그럼 뭐 하면 돼? 우리는 여기 이 영역을 d라고 하면 d에서 1 dy dx 하는 거니까 결국 뭐 하면 돼? d의 면적 구하면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린 정리를 쓰면은 이 선적분의 계산을 이중적분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는 타원의 넓이 구하면 돼. 타원의 넓이는 공식 뭐였어? AB 파이였지. 거기다가 절반이니까 2분의 1. 그럼 A가 줄여보자. A가 여기 루트 씌워야 돼. 위에 보면 루트 2. B는 1이지. 여기 1이니까 거기에 파이에 2분의 1이야. 그럼 정답은 2분의 루트 2파이 해서 A번 고르면 돼. 자, 넘어가자. 29번. 자, 29번은 이거는 그거 아닌가? 고기불판 문제 같은데 여기 구가 있어. 마포갈매기 문제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있고, 그럼 왜 이래 이거? 이렇게 있고, 이거 마포갈매기 그 뭔 말인지 알 거야.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와서 구가 이렇게 있고, 지금 구의 반지름이 2야. 그리고 원기둥이 지금 반지름이 1이잖아. 이렇게 문제 잘 봐야 돼. 내부야. 그 원기둥의 내부이면서, 그러니까 구의 내부이면서 원기둥의 내부니까 여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뭐 구하는 거야? 면적분 계산하는 거야. 면적분. 그지?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곡면 S인데 중요한 건 곡면 S가 패곡면이라는 거지. 저 부등식이라서 다 둘러싸여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외향 이런 말 있잖아. 패곡면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패곡면에서의 지금 무슨 문제야 이거? 패곡면에서의 벡터 함수의 면적분이야. 무슨 정리? 발산 정리. 그러면 디버전스 F, dv 가겠지? 그러면 계산해봐. 저 벡터장 나와 있잖아요 위에. 그러면은 x로 미분하면 2x, y로 미분하면 1, z로 미분하면 2z, dv 이거 계산하면 되지. 그럼 이제 우리는 요 입체를 내가 t라고 할게. t에서의 범위를 잡아주면 돼. 삼중적분이니까 여기다 t의 범위 잡아서 삼중적분 계산하면 돼. 근데 저기 하필 적분하려고 봤더니 1승이지. 적분하려고 봤더니 1이지. 적분하려고 봤더니
1승이야 여기도. 그 우리가 뭐야 이거 1승 걸려있을 때 적분 어떻게 뭐 2 내보내고 2 내보내고 1승 걸려있으면 뭘 이용할 수 있어? 중심좌표. 근데 너네 여기 딱 봐도 여기 얘네들의 중심은 X가 뭐겠어? 0이겠지. Z도 뭐겠어? 0이겠지. 딱 가운데 있지 않을까? 뭐 밀도가 다르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저 입체의 중심좌표는 X도 0, Z도 0이야.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0이야. 원래 우리가 삼중적분할 때 여기 1승이면은 원래 뭐 했어? 부피에다가 뭐 곱해? 중심의 X좌표 곱하는 거 아니야? 근데 X랑 Z가 둘 다 0인 거야. 그러니까 저건 적분할 필요 없는 거지. 그럼 뭐만 적분해? 우리는 이것만 계산하면 돼. 1 걸고 dv만 하면 돼. 그럼 1 걸려 있으니까 정답은 t의 부피가 되지. 1 걸고 3중적분하는 거니까 부피지 부피. 그럼 저 부피는 9의 부피에서 9의 부피가 3분의 4파이 r 세제곱 8이지 빼기 우리가 이제 이걸 외운 거지. 고기불판 마포갈매기 여기 우리 파란색 부분 여기 외웠잖아. 공식 뭐였어? 3분의 4파이에 슉슉 여기 2분의 3승 9의 반지름에서 빼기 원기둥의 반지름 빼주기. 우리 이 공식 한 적 있다고. 그러면 9의 반지름에서 9의 반지름이 아까 2였거든. 그럼 제곱하면 4 원기둥의 반지름이 1이거든. 제곱하면 1 이렇게 돼. 이거야 답이.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얼마야 이게 3분의 30 얼마야 3분의 32파이 이렇게 되고 빼기 3분의 4파이에다가 여기가 3루트 3이 되는 것 같은데 맞겠지? 그럼 답이 몇 번이야 저게 29번이잖아 29번의 답이 요거 5번인데 5번 묶어야겠구나. 답 나온 거 아니야 이거? 뭘로 묶어야 돼? 3분의 여기 약분되고 3분의 32에다가 빼기 4루트 3 답 나왔네. 4루트 3파이 이렇게 공식 써가지고 마무리하면 되지. 저것도 언제 부피 구하겠냐. 외워서 가야지. 하루 이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자 그렇게 하고 마지막 문제 30번. 자 30번은 밑에 지울게. 30번은 그 인하대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뭐냐면 일단은 이거는 델 연산자랑 F니까 이건 뭐야? 컬이야 컬 F지. 컬 F. 그럼 저 그림을 잠깐 상황을 보면은 지금 3차원상에 포물면이 있어. 아이고 포물면이 이렇게 있고 근데 평면 있지 평면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작거 나갔다니까 이쪽이야 이쪽을 얘기하는 거야. 둘러싸인 부분 여기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공면에 대해서 법선 벡터인데 내적한 게 양수라는 건 어차피 얘랑 이렇게 내적하면 여기가 0이니까 x도 0, y도 0이야. 그럼 여기 벡터장에 z 성분이 있겠지. 그 z 성분하고 얘랑 곱해졌을 때 z만 남을 거야. 근데 그게 0보다 크다는 건 이게 위쪽이라는 거야. 빠져나가는 방향의 위쪽. 어쨌든 중요한 건 벡터 함수의 면적분이야. 그러면 빠져나가는 유량을 계산하는 거지. 유량. 그걸 계산하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컬이 나왔기 때문에 컬 F에 대한 면적분을 계산할 때는 일단은 우리가 선적분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었지. 스톡스 정리. 선적분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었어. 근데 경계곡선을 보면 경계곡선이 어쨌든 이 지금 둘러싸인 여기에 경계곡선이 여기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경계곡선이 만들어질 거야. 근데 이 곡선이 기억나나? 여기 XY 평면이랑 반듯하면 평행하면 그린 정리를 쓸 수 있었어. 근데 이거는 비스듬하게 있을 거 아니야? 평면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비스듬하게 있을 거라고. 그러면은 방법이 이게 보존적 벡터장이지 않는 이상 매개화밖에 없어. 매개화. 근데 저 곡선을 매개화하기가 귀찮고 설령 되더라도 막 계산도 복잡하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인하대가 이런 상황을 좋아해. 어떤 상황이냐면 컬 F에 대한 면적분을 줬는데 선적분으로 바꿔서 계산하려고 봤더니 그 곡선 경로가 3차원에서 삐딱해. 이렇게 삐딱한 거야. 그럼 그린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을 준다고. 그럼 오히려 이때는 그냥 저 있는 그대로 컬 F를 구해서 벡터 함수의 면적분으로 푸는 게 나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톡스 쓰지 말고. 그러면 컬 구해. 라운드 X
금방 구해 이거. 라운드 Y. 벡터 짜이 또 간단하잖아. Z.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Y, X, Y가 돼. 이 컬은 여러분들이 구해봐봐. 이거 구하면 얘가 1, 0, 2가 나오나봐.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저 이제 벡터 함수의 면적분은 컬 F 자리에 1, 0이 집어넣고 내적.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판단해야 돼? 판단할 때 공면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를 봐야 돼. 근데 우리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지. 수업 시간에 만약에 공면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근데 이 공면을 빠져나가는 유량을 계산할 때 하필 벡터장이 뭐이면 컬 F면 그 스톡스 정리 막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한 적 있지. 가장자리 경계곡선이지. 가장자리 경계곡선만 같다라면 이 공면을 빠져나가는 유량이나 이 공면을 빠져나가는 유량이나 이 공면을 빠져나가는 유량은 다 똑같아. 계산값이 같다는 거야. 뭐가 같으면? 가장자리 경계곡선이 똑같으면. 그래서 가장 쉬운 공면을 택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우리 그림에서 보면은 여길 빠져나가는 유량이나 여길 빠져나가는 유량이나 여길 빠져나가는 유량은 다 똑같아. 왜? 가장자리 경계곡선이 다 얘니까. 내가 레이저로 보여줄게. 가장자리 경계 이거잖아. 요거니까. 그럼 가장 쉬운 공면은 이걸 잡으면 돼. 이 평면을 잡으면 되지. 이 평면. 여길 빠져나가는 유량을 계산하면 돼. 그러면 우리는 이 초록색 평면에 대한 뭘 찾아야 돼? 곱선 벡터를 찾아야 되고, 이 초록색은 열려 있잖아. 열린 평면, 열린 공면이니까 여기 핵심은 뭐야? Z성분을 1로 만드는 거였어. Z성분을 1로 만들기. 1로 만들기. 그러면은 평면을 바로 그라디언트를 구하면 그냥 111이네. 여기 그냥 111이야. 이렇게 들어오겠다. 그치? 그럼 우리 여기서 D 뭐 하면 되지? 이것만 계산하면 되지. dy, dx. 요것만 계산해주면 돼. 그러면 뭐야? 계산도 너무 깔끔한데? 뭐야? 3 남아? 3 dy, dx. 이렇게? 끝났네. 그러면 우리 뭐 하면 돼 이제? D라 할게. 이중적분이잖아. 끝나버렸어. 여기 밑에 이걸 밑으로 사용시켜서 여기서 뭐 해야 돼 이제? 적분 영역 잡아야지. 적분 영역. 이게 지금 이 주황색이 적분이 D잖아. D 잡아야지. 그럼 우리는 3 곱하기 뭐 하면 돼? D에 면적 해주면 되지. D의 면적. 그럼 D만 잘 찾자. 그럼 D는 어떻게 찾아? D는 얘하고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에 교선을 찾는 거지. 교선. 그러면 Z는 하고 넘기자.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지. 집어넣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여기가 1 빼기 X 마이너스 Y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야. 넘겨서 이거 원이잖아. 완전 제곱식 되지.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Y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지. 그래서 2분의 1 빼줘야 되고 넘어가면 이렇게 정리될 거야. 이렇게. 그럼 반지름이 얼마? 그냥 이게 R제곱이지 뭐. R제곱이니까 결국 이 원이 뭐야? 이 원이 여기였던 거야. 여기 D 찾은 거지. 저 포물면하고 평면하고 교선 찾은 거야. 교선 찾으니까 중심이 2분의 1, 2분의 1이고 반지름이 루트 2분의 3이 원이 나온 거지. 그 D의 면적 그게 D야. 그러면 3 곱하기 파이 R 제곱하면 2분의 3. 그래서 약분이 안 되고 2분의 얼마? 9파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답은 C번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얘는 그냥 컬 F에 대한 면적분을 그냥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준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